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종목 진단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매수가, 비중, 단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면서 2부에서도 집중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꿀팁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이크님 오셨고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또 봄님께서도 오셨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되니까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살련님께서도 소고기 드시고 오셨다라는 댓글을 아까 본 것 같은데 일찍 주무시러 가실 건가요? 가지 말고 끝까지 소고기에 힘 내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향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부에서 보셨겠지만 속보가 하나 나왔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에는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사과는 하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결국에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또 미국 증시에는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트러스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맞아요. 아마 사임했어요. 그래서 네. 최단기 총리로 됐는데 영국은 이제 그런 적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감세한 발표에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줬었죠. 그 감세한 발표 혼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는 것 같아요. 내무부 장관도 사임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에는 기존에 영국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계속 또 오르고 있었는데 네. 사실 과거에 영국이 금융시장의 가장 선진국이고 모든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런 사모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파생상품은 영국이 가장 발달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이 어떤 금융시장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불러오르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많았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대다수 긴축을 가는데 대규모 감세하는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영국을 살릴 수 있을까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걸로 실책을 이제 했으니까 결국은 뭐 총리까지 물러났으니까 영국에서는 그런 정책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걸로 없어진 걸 보고 그러면 영국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가라앉는 거죠. 특별한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 시장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계속 지금까지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졌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은 도움이 되고요. 글로벌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긴축이 계속 뭐 같이 전세를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긴축을 강하게 한다고 지금 기존에는 9월 달에 긴축을 더 강하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금리도 단기 10년물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악재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네. 강한 긴축은 물가를 확실히 잡는다는 그 시그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을 계속 좀 하더라도 주식 시장보다 오히려 물가에 대한 하방 악력을 강력히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리스크, 뭐 새로운 돌발 리스크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장이 다 반영됐다, 거의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미국 선물 시장은 큰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 개장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또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까지 한 3천억 정도, 이 3천억 많이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끝판에 거의 많이
순매수 돌았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을 이렇게 매매 행태를 보면 그냥 팔고 한 1,000억 이렇게 팔고 있다가 어떨 때 보면 종가를 끝나고 보면 순매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있다가 계속 사게 되면 다 눈치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눈치채니까 어느 정도 가면 저항선 가면 그냥 어느 정도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래서 매집하는 형국이 아닌가 전체 시장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9월 달에 동시 만기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도 한 1조 4천억씩 샀거든요. 그래서 순매수로 이렇게 사는 것은 수년 많이 좋은 걸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도 그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틀 정도 팔다가 오늘 순매수 돌았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의 좋은 주식이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벌써 장기 투자자들은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 시장의 큰 손들이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파는 와중에도 샀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태조 이방은 중에 원자력 쪽이 나와서 네. 관련된 종목도 기계마, 원전 관련된 좀 오르고 그러면 결국은 이쪽은 단기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면 외국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관이 주로 움직여요. 그래서 기관이 빠르게 매매할 때 보면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코스피에서 많이 샀고 기관들이 147억 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꾸준히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상태고 네이버 네. 이렇게 보시면 대형주를 이렇게 사고요. 기관들은 좀 테마성 어떤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에 따라서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조금 다르거든요. 외국인은 한 1년 이상을 보고 주로 하고 기관들은 한 6개월 정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된 폴란드 이슈 때문에 그런 쪽에 추가 매수는 원전 관련된 이슈라 이런 기계라든 조선 여러 가지 각종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플랜트업은 그동안 좀 빠졌거든요. 네. 그게 반전 이제 돌리고 왜냐하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사준 것은 그런 특징이 있고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네이버 많이 빠진 거 LG도 그래도 이런 쪽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이 삼성전자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사실은 힘이 완전히 없는 즉 무기력한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면 시가총이 높은 2차 전지 쪽이 양극재죠. 이쪽이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주식도 테마주도 같이 내려가고 그리고 실적이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더 내려가고 바닥권에서도 신저점 근처에 계속 반등했다 제자리로 내려오고 그래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구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빠졌다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더라도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세에 견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보면 특별한 것보다는 대다수 그냥 간망이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확실히 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경향도 있고 최근에 좀 힘이 없는 확실하게 또 강한 섹터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장 코스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코스피는 결국 이제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를 LG엔솔 2등이고 삼성에서 7등인데 이 주식들이 잘 유지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도 잘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세를 못 내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수급을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쪽이 좀 하락했고요. 테슬라 실적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주도주가 좀 반등. 주도주라고 보기는 그런데 상반기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반등해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어저께 제가 이제 한 절대전략 2216포인트 지지하면 된다 그랬는데 네. 좀 빠졌다가 2218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11평선 지지했거든요. 저는 19포인트 빠졌지만 30포인트 빠지다가 이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저점은 2134인데 이것은 이번 장에서는 10월에는 깨지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 올해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반등장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 우리 시장도 뭐 한 10포인트 대가 30포인트 빠진 거 이런 네. 것은
대다수 이제 나오는 뭐 시간에 연준 위험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준 위원들이 가면서 긴축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긴축을 계속 하더라도 경기 좀 어떤 경기가 실적이 나빠지게 만들더라도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발언하고요. 계속 연준 위원들 한두 명 돌아가면서 뭐 발언할 거로 보입니다. 계속 그러면 그래도 하락했다가 달러가 강세로뒀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고 반전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너무 시장의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매몰돼 있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오늘 뭐 상반기 주도주가 반등했다. 그러면 네. 이쪽으로 다시 가야지.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반등은 어느 정도 시세를 가다가 내려왔을 때 대다수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오히려 안 된다. 오히려 팔 기회로 잡아야 된다. 상반기 주도주 대다수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에도 상반기 태주 이방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2차 전지는 왕중왕이다. 왕중왕으로 등극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왕중왕으로 등극 2차 전지는 오늘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왕중왕이니까 그 중에서 확실한 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적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은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강했던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 아무래도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늘은 원전을 네, 꼽을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상반기 좀 올랐다가 좀 최근에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거든요. 뭐 건설, 뭐 플랜트 관련된 것은 실제로 원전 관련된 하면 대다수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기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셌고요. 그럼 지금 원전 관련 한전 기술이라는 한전 뭐 KPS부터 한전 관련 이쪽이 좋은 거고요. 사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더라 잠깐 작년에 좀 올라갔다가 빠져서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좀 나아지지 않겠나. 유럽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원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폭력이라든지 다른 거 가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관련된 산업은 좀 유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하게 되면 결국은 플랜트를 잘 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플랜트 최고 회사는 물론 현대건설도 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네. 화학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기계 설치 장비 이런 게 잘하는 회가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도 괜찮고 추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삼성 엔지니어링과 한전기술은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가 적은 괜찮은 거니까 강세 업종입니다. 그래서 종목이고 보유하신 분은 강하게 좀 들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럴까요?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세 업종 중에서는 어떤 거 꼽으실까요? 네, 오늘 SDI가 한 5% 4%까지 SDI. 빠지다가 네네. 반전해 줬는데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레벨업 하려다가 테슬라 실적 안 나오고 그다음 시간에서 좀 빠지고 그래서 SDI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카오의 뭐 데이터 센터 화재 원인이 ES 에너지 저장 장치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뭐 악재도 아닙니다. 과거에 2019년도 10월 달에 전기차 관련된 뭐 불이 나고 뭐 에너지 저장차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때부터 시세 상승을 해서 SDI도 20만 대부터 시작해서 60만, 80만 올라갔습니다. 즉, 이런 2차 전지는 강하게 앞으로도 10년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은 악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45% 비중에서 다시 아니 3% 팔았다가 다시 채웠습니다. 채웠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는 고점 뚫는다는 거죠. 그만큼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사다가 한 몇만 좀 팔아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매집하는 과정에 물량 테스트처럼 아니면 물량을 더 매집하기 위해서 저항선에서 팔아주거든요. 그럼 빠지면 그때 넣어서 끝판에 올라온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렇고 그다음 게임주는 요즘 좀 심각한데요. 게임주들이 크래프톤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작도 기대되지만 네. 연저점 근처에서 지난번 저점인데 그걸 깨려고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많이 빠졌는데도 반등을 못 해줄까? 그에 대한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목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 엔지니어링 꼽으셨네요. 예.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가장 올해 작년부터 안정적인 종목이지 수익률은 크지 않는데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미래 실적도 괜찮고요. 결국은 플랜트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물론 LNG선에서 가스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스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저 이제 터미널 이제 항구에서 LNG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액화를 더 가져온 걸 다시 가스로 전환해야 되니 그러면 프렌트를 잘 만든 회사는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 중동 시장이 아직 강세였는데 과거에 중동에서 다시 오일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서 1차적으로 나프타를 시커먼 원유를 땅에서 캐서 그것을 1차 정지하는 걸 나프타를 하는데 그 나프타 공장을 만들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주가가 올라갔고 이제는 유럽 쪽에 진출하면 결국 유럽 LNG 터미널 만들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 현대그룹 이런 쪽은 특별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빠르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유럽 시장에서 진출해서 성과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중장기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네온시터뿐만 아니라 원전 수주 모멘텀 대다수 관련된 수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모습을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상승세,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과 함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없다. 네. 680포인트인데 지난번 650대 갔다가 1.47%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 빠져버리니까 즉 대장이 힘없이 빠지니까 전체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반락이라고 물론 반락인데 이제 바닥에 대해서 추가 하락은 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이나 LNF 네. 실적이 뭐 좋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에 좀 올랐거든요. 오로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장에서 많이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주 조금 올라온 게 그게 바로 반락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의 양극재가 실적이 수백 프로 잘 나오는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 추세적인 상승을 가지를 않았거든요. 즉 실적이 좋은 주식이 그동안 덜 빠졌더라도 추세적으로 위로 확 가버리면 네. 전반적으로 이게 주도주가 돼버리거든요. 주도주가 되면 다른 업종까지 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단수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빠져서 반등장이 나올 때 처음에는 낙폭하되 많이 빠진 주식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7%, 10%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라도 이렇게 순환매 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많이 빠진 것 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도 같이 뒤에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실적주들이 특히 양극재 이런 실적주들이 실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해줘야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평가돼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낙폭 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의 대장주나 시가총액 높은 이쪽이 게임주나 이런 쪽가 다 같이 못 올라가면 지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 않겠나. 그럼 과연 이제 다음 장 11월부터 4분기 내년 초까지 장에 그럼 주도주로 나설 게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는 장이었고요. 그다음 게임은 뭐 최근에 들어 이제 로블록스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잠깐 반등했다. 바로 하루 만에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급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꼽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컴퓨터를 꼽았는데, 게임주. 네, 컴퓨터를 이제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저가권입니다. 4만대 후반에 이제 4만대 신저가권에 이제 왔는데 네. 최근에 며칠 오르다 한 방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게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이런 쪽이 아주 큰데 컴퓨터버스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돼 가면서 24년도 서비스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장기적으로 아주 좋거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이렇게 있으면 네. 비트코인은 좀 불확실하지만 물론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근데 메타버스 시대는 확실히 더 빨리 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계속 적자나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괜찮거든요. 그러면 요 시대는 메타버스는 거의 확실히 온다. 100% 이렇게 확신하고
비트코인은 옳지 않은 좀 불확실, 중앙 통제가 화폐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 그래서 이 컴투스를 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요. 거의 주가가 고점 대비 한 70% 빠졌거든요. 그런데 왜 잘 못 갈까? 낙폭화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의 강자입니다. 원래 그렇죠. 애초에 온라인 게임에는 강자는 NC소프트였고요. 과거에.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가 딱 보니까 가장 많이 오는 게 컴투스였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전부 다 이제 NC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컴투스는 지금 게임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성숙기 시장이거든요. 즉, 게임 시장에는 벌써 시대가 끝났다. 그 시대는 한 번 끝났기 때문에 성장 시대는 아니다. 성숙기 산업이다. 그러면 성숙기 산업은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들은. 그런데 크게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주도 많이 내려왔을 때 낙폭과대라가지고 뭐 과거처럼 뭐 금방 100% 가고 이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도 많이 갔다가 전부 다 물려 있는 상태고 지금은 특히 코스닥이나 개인 투자들이 이런 쪽에 물려 있으면 미래가 확실히 내 주식이 회복할지에 대한 그에 대한 확신, 실적도 불투명하게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잠깐 올라다 반락하고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그냥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주식이다. 그래서 봐야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 뭐 반등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각종 그동안 뭐 실적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이번 장에 어닝 시즌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오면 더 빠지거든 바닥에서. 그래서 실적 끝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정리 도와드렸고요. 주목해야 될 섹터들, 또 주의가 필요한 섹터들 한번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종목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의 신에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편안하게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오브 와일드님께서 목요일에 아버지, 배터리 아버지 만만세! 라면서 외쳐주셨고요. 내일은 태양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따상님과 아리안님, 또 뚠뚠이님도 잘 오셨고요. 달마당님께서도 퇴근이 늦어서 너무 피곤한데 박사님 나오셔서 힘을 얻어봅니다. 라면서 지금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더 소중한 정보들,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한 종목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민재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68,55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여러 번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마 삼성생명 사신 이유가 네. 배당도 받고 좀 안전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험주는 화재주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주는 근처도 가지 않아야 된다.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즉 그 산업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죠.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급할 때 지급이 적게 나가면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수혜가 좀 크잖아요. 그걸로 투자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산이 나가는 지급되는 게 더 많아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나빠지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업이익이 2019년도는 1조 2,500억인데요. 2020년도는 1조 7,900억. 그다음 작년에 1조 7천억. 근데 이제는 내년에 5천억으로 줍니다. 이익이. 영업이익이 절반 69%나 내년에 올해 주는 거죠. 그리고 7천억 그러면 과거에 1조대를 가지고 2, 3년 뒤에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가 나빠진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이 나빠지면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을 내가 잠깐 먹고 나오겠지. 이것은 제가 장기라 그러거든요. 나빠지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올라가면 팔려고 사람들이 그러죠. 물린 사람부터. 그럼 이 주식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주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삼성생명이니까 과거에 삼성생명은 신규 등록할 때 12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잠깐 2017년도 보시면 2010년부터 7년 동안 신규 등록할 때 12만 샀으면 한 번 10% 잠깐 갔다 내려와서 끝없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벌리지는 겁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모양이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그래봤자 4%. 지금 그러죠. 그러면 별로 안 빠지니까 이거 사는 거 별로 손실이 아니다. 다른 거 카카오라 다른 거 사면 엄청난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이거랑 업종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 업종은 사서 수익이 크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난 배당을 받아야지. 그럼 배당을 받아서 해야지. 그럼 배당이 몇 프로 나오냐면 여기 투자 지표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HTS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나면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핸드폰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갖고 보면 거기 안에 분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기업 편만 보고 그러면 그냥 가격만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니까. 이것은 그냥 패만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이 회사 공부를 어떤 기업인지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HTS를 깔아놓고 기업이 어쩐지를 분석을 하고 반드시 한 번이라도 보고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 편람에 들어가면 투자 지표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 지표가 나오니까 보면 투자 지표 보면 DPS가 나옵니다. 이렇게 DPS. 주당 순이익 EPS 나오고 주당 자산가치 EPS, DPS 나오죠. 그죠? 나오면 한 주당 현금으로 배당 얼마 주는 나오죠. 21년도는 작년에 한 주당 3,000원을 배당 줬습니다. 삼성생명은 3,000원을 배당 주면 지금 가격을 딱 따져보면 6만 원, 6만 6천 원인데 그럼 6만 원 치면 3,000원이면 5% 배당률이죠. 그죠? 배당이 5%니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5% 배당이 좋은데 나는 배당을 받으려고 삼성생명 하면 괜찮지만 지금 금리가 3%대 이상 왔습니다. 4%. 미국 10년물 4% 왔는데 그러면 나는 4% 국채를 사는 게 낫겠죠? 여유 자금이면 배당을 4, 5%라도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배당 받고 1월달 다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와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안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다수가. 오히려 채권을 그냥 사면 4%대인데 그만큼 은행의 저축이나 여러 가지 은행의 저축이 높은 건 6%, 7%짜리도 있습니다. 그거 좀 샀다가 있으면 나을 수도 있죠. 안전하고 원금 보장되고. 근데 이렇게 배당주 그래서 배당을 보고 5%를 보고 들어가 봤자 큰 시세가 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좀 더 나아져요. 그래서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한 7만 8천 원 정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7만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만 8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6만 원에서 7만 8천 원 정도, 8만 사이에선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6만 6천에서 7만 8천 원 정도 목표가라면 뭐 한 15% 정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 정도를 지금 이 시장에서 나는 15%, 20% 보고 들어가는 것은 실패하는 율이 높다, 오히려. 지금은 대다수가 반타작 됐는데 그 반타작인데 실적이 미래 앞으로 실적이 과거의 실적을 계속 돌파한다면 반타작은 주식을 사놓으면 시간이 오래진 내년 상관없이 무조건 고가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100%가 수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 수두룩히 쌓였습니다. 눈 감고 사도 거의 50%, 100%인데 그런 걸 사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보유하고 싶으신 목표가 7만 8천원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6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에 대한 매력과 사업의 성장성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박스권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6만 원과 7만 8천 원 그 사이에서 손절 라인과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 그 사이에서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출발을 했죠.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요. 뚜렷한 방향성 나타나지 않고 보합권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도 지금 방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또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정 KPS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드님의 종목이고요. 39,704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5% 담으셨고요. 추가 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도 보고 싶어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뭐 좋았던 원전, 한정 KPS도 5%대 상승입니다. 32,900원까지 올라왔는데 목표가 어디로 잡을까요? 네, 한정 KPS가 바로 뭐 발전소, 원자력, 거기서 장비도 공급하고 설비 정비 위주로 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는 이쪽에 신규 가동되는 뭐 발전소라든지 원전 이런 게 만들어서 많지 않으면 유지 보수를 따가지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새로운 원전이라든지 발전소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지면 이 회사가 가서 유지 보수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장이 커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것을 계속 하니까 불가동시키고 하면 좀 더 나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나아지는데 얼마나 나아질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전을 한번 만약 짓는다도 몇 년이 걸립니다. 발전소는. 그러면 이 회사는 유지 보수를 하니까 그러면 몇 년 뒤에 내가 수주를 따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당장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019년도 정도에는 실적이 영업이 1939억인데 계속 줄어들으니까 전 정부에서는. 그럼 이제 신정부에서 하다 치면 다 나아집니다. 그리고 나아져서 뭐 안 가동하는 가동도 하면 유지 보수 가동되겠죠. 나아집니다. 계속 나아지죠. 그죠? 그런데 매출 증가율을 보세요. 2% 올해 내년에 4% 2%밖에 안 되죠. 즉 신규 가동되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2, 3년 동안 최소한 3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을 걸어서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한 5% 올랐어요. 그래도 그럼 아마 지금 사서 4만 원 근처에 사가지고 손해보고 있죠. 이게 바로 막연하게 이번 정부에서 원전이니까 그럼 원전주를 사가지고 가서 보겠다 그러면 실적이 빨리 나온 주식을 골라야지 그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면 잠깐 여기서 아마 내려왔을 때 샀을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못하는 손해보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서 먹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 사면 그냥 샀다가 본전감 매도하면 되잖아요. 단기라면. 그런데 내려와서 사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성은 반드시 갈 때 같이 남들이 우하고 갈 때 같이 가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 우하가 팔아먹었는데 그 뒤에 가면 항상 설거지 하듯이 빠집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나오겠죠.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회복은 할 걸로 보이니까 물 탈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4만 원 근처는 3만 8천 원 정도 내외가 단기 저항선인데 그건 돌파할 걸로 보이면 이쪽은 조금 더 계속 업황이 나아지기 때문에 돌파는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과연 얼마나 돌파할까 적정 주가가. 지금 적정 주가가 내년의 예상 실적의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수주도 하고 해외에 그러면 나아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 박스권 상단은 4만 원 정도죠. 그러면 내가 상가에게 본전은 하는데 별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실적이 계속 빠르게 좋아지는 것은 이것을 돌파하고 가겠죠. 그럼 이거 돌파하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4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면 그때 가면 그때 현상을 파악하고 수주로 많이 원전 우리가 많이 하면 그때는 주가 상승할 걸로 보이고 그 전에는 거기가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고 하시고 지금은 손절은 의미 없으니까 보유하시고 목표가 가면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인 4만 원, 그러니까 현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주는지는 차근차근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네. 태홍로직스고요. 네. 매수가는 5,400원에 80%예요. 좋습니다. 80% 한 번에 담으셨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씩 80% 한 번에?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참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같고, 성장성이나 이익 보면은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저평가된 주식이 없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어느 선으로 잡아야 되나 하고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요 태웅 로직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과감하게 또 80% 예. 실으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 건지 예.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야기 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화학 관련된 물류 회사잖아요. 예. 제품을 실어 나를 때. 그러면 화학이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해 보셔야죠. 화학 업황이 좋아요? 제가 볼 때 분기별도 계속 전반기만 해도 770억이면은 그게 엄청난 이익은 그런데요. 이익이거든요. 이것은 전방 산업이 4분기까지 가면 1,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데 내년에 큰 만약에 이익을 반타작이 어떻게 내는데도 돼요? 그렇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건 저평가를 평가할 때 예. 지금 당장 이익을 평가하면 6개월 지나 내년에 이익을 평가를 봐야 되죠. 그러면 이 회사가 먹고 사는 것은 화학회사들의 주력 매출자 화학회사잖아요. 그죠? 그거 파악하셨어요? 그럼 화학회사는 지금 적자가 화학이 막 적자도 나고 난리인데 예. 그러면 당연히 업황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런데 회사 날이 갈수록 보면은 업황을 지금은 회사는 실적이 점점 좋죠. 당연히 업황이 커지거든요. 좋았잖아요. 화학 실적 예.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상반기까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전방산이 좋으니까. 지금은 전방 3분기부터 급격히 화학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내년에 경기 침체예요. 그러면 화학은 더 침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그럼 현재의 실적이 좋다고 저평가를 파악하면 안 되는 거 지금 화학회사도 전부 다 PR 기준으로 영업이익에 5배, 6배밖에 안 되죠. 그러면 화학회사가 아니잖아요. 화학 물류에서 화학 관련된 제품을 이렇게 새로 나르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방 내가 거기 돈을 받는 그 회사들이 나빠지면 돈을 적게 받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물량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죠? 다른 거에 보면은 적자 나는 회사도 그만한 주식 같은 건 보통 4만 원, 4만 원, 5만 원씩 가는데 그거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같아요. 제가 볼 때 전반기에 벌써 770억이고 4분기까지 가면 1,500억 정도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익이. 네. 그렇게 이익을 크게 내는 회사가 5,400원짜리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전방 산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학 쪽 관련된 물류가 안 좋아지면 그냥 반타작도 쉽게 납니다.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가지고 이익을 보시면 이익 가지고 계산하면 당연히 저평가죠. 그런데 미래의 업황에 전방산업이 나빠지면 급격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선업이 나빠지면 관련된 부품 다 하고 나빠지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년에 경기 침체를 거의 100%로 확률로 보고 있으면 가장 화학업종은 바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학은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거죠. 3분기부터.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사서 화학업황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 화학업황이 좋을 때는
좋아지는 거지만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빠지는 업황인데 그 관련된 주변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런 상태고, 해운주도 지금 보면 그전에는 계속 좋았다가 물류 관련 해운주들이 대다수가 요금이 급격히 빠져버려가지고 계속 주가가 못 가듯이,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평가 확신하시면 계속 좀 들고 계시고, 그리고 비중이 제가 보기에 너무 많습니다. 비중은 30% 이상을 비중을 갈 때는 반드시 대형주라든지 그룹주라든지 어떤 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소형주가 특히 경기 민감주는 경기를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거래가 실려서 갈 때 거래가 실려가지고 가다가 추세 상승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점을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락 업황이 다시 살아나면 올라가길 수도 있겠지만 미래 내년부터는 올해 실적이 계속 감소가 둔화나 감소가 될 거로 보여서 추가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실적이 4분기 지나 내년 1분기도 실적이 뭐 1, 2분기도 좋다면 다시 반등을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업종들이 많고 실적 개선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이 종목은 워낙 소형주기 때문에 기관들의 큰 손들이 사기가 쉽지 않은 주식이라서 개인만 살 수 있는 영역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행보를 좀 당분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저는 비중을 좀 수익이 난 5,400원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까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매수 가단가에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80%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내는 전략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태용로직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분석과 앞으로에 대한 해결책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02-325-8200번 그리고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기현야옹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동화기업 궁금합니다. 2차전지 전해질 소재 동화기업 매수하고 싶어요.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2차전지 포트 구성하고 파라면서 이제 2차전지를 내 계좌에 하나는 넣어야겠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동화기업을 눈여겨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63,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동화기업 매수 타이밍 어떨까요? 지금은 동화기업도 그렇지만 전해질이라든지 관련된 것은 2차 전지만 들어간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뭐 건장제, 화학이라든지 관련된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산업 자체가 화학이나 이쪽이 업황이 지금 나빠지고 있죠. 네. 건축자재도 마찬가지고 이 건축자재 관련된 게 또 매출이 높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축자재, 화학 이쪽이나 이런 거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를 사더라도 화학 이런 전해질이라는 이쪽에 반도체 관련 있는 거 아니면 같이 사업부가 여러 개 있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직격탄을 받을 수 있고 실적이 그런 쪽에 2차 전지의 소재주는 사면 안 된다. 과거에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는 동화기업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한솔케미칼도 그렇고 관련된 화학 관련된 주식들은 같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이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방산 업황이. 그래서 보시면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동화기업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고요. 후성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관련되고 있고 그러면 보라소재. 그러면 이런 주식은 2차 전지가 핵심적인 가더라도 이것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건 얼마 되지 않는데 나머지 사업부들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빠지는데 요 사업부가 전체 큰 사업부가 나빠지고 작은 사업부가 앞으로 성장이 있어도 요게 반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식은 2차 전지 쪽에 소재에서 그것만 자동차 전지에만 그것만 넣는 사업이 100%예요. 그럼 여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경기에 직격탄 안 맞고. 그럼 그걸 사셔야 되죠. 주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학 관련된 종목은 관련된
소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품이 뭐 하고 이런 쪽은 경기 침체가 내년에 거의 100% 확실하다고 대다수가 보고 있는데 관련된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나이 많이 빠졌다고 사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관심을 끄시라. 동아기업, 한솔케미칼, 후성 전부 다 관심 끄시고 반도체도 관심 끄고 꺼야 된다. 확실한 기업만 이제 갑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돼서 장기 침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금융위기가 와도 경기 침체가 와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돈 버는 게 훨씬 더 쉬운 시대예요. 왜냐면 다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그 몇 개만 좋잖아. 그걸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만 앞으로 반등장이나 내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과거에 동아기업 좋고 뭐 좋았다고 화학 관리는 좋다고 그거를 많이 내려서 낙폭까지 사가지고 가겠다. 이 생각은 일단은 버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귀연영님 고민을 해결해 드렸을까요? 하트 같이 또 보내주셨는데,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또 연결된 사업들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국면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또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약재가 좀 나오는 게 오늘 장중에는 그런데 연준 위원이 누가 이제 강하게 아직도 긴축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반드시 잡아야 된다. 경기를 반납해서라도 네. 그리고 실적 반납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전엔 그렇게 강하게 안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후행주 아주 강하게 발언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까지 왔구나. 네. 그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매파징 아니라 이제 비둘기 파징 사람들조차도 매파징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후행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이 말씀처럼 우리 시장에서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IMF보다 더한 위기가 와가지고 지수가 폭락해가지고 난리 난다면 사람들이 골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불안 심리 가득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고 폭락한다는 사람한테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조회수도 늘어나고. 오히려 강세론자, 약세론자는 비관론자는 강세로 조금 돌아서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강세론자다 아니면 낙관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빠진다고 비관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주식이 바닥인 거죠. 비관론자가 고점에서 계속 강세로 전환하면 주식 고점이듯이 지금 연준 위원들도 보면 작년에도 털렸고 물론 올해 전쟁 나 몰랐으면 털릴 수도 있는데 올해도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반응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집중해 있지 마시고 지금은 주식시장 반등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9월달하고 10월달 가장 기회다 그랬는데 10월 중순도 안정이 올 거라 보는데 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보고 주식시장 반등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등락 하루 했다 또 빠지면 이 등락을 계속 가버리면 모든 사람 알아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의 징후는 항상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추세가 딱 가면 또 급락하고 그래도 반응은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어닝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나쁜 기업은 그냥 급락하더라도 그렇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다시 반등할 거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반등장이다 이렇게 보고 모색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 끝난 실적입니다. 이제는 4분기와 내년의 실적이 좋은 것들은 잠깐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반등장에서 다시 이후에 올라갈 걸 보이기 때문에 4분기 이후 실적주들을 좀 집중해서 사시면 보유해라 말씀드리고 지금은 사서 1, 20% 빠진다고 두려운 그런 장이 아니다. 지수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짜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는 제가 이제 외국인들 어제까지 삼성전 이틀간 팔았다 오늘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는 팔고 그러면 반도체를 외국인이 다 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기조가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기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거에 실제로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팔았나 2019년도 1월부터 끝없이 팔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
이제 9월부터 좀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조는 팔았다 샀다 하더라도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는 당연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는 이런 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은 모멘텀 주식이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즉 테마성이나 모멘텀 주식이 모멘텀 없다는 것은 상승동기 관련 조금 이슈나 뉴스 플로 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멘텀조차도 부재하기 때문에 즉 무기력한 장세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겠나. 과거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들이 그 고점을 돌파를 못한 아마 수년 동안 돌파를 못할 거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식을 지금 관심 있게 낙폭카드로 사면 안 되고 모멘텀 주식을 오히려 그나마 실적이 좀 추세가 잘 안 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고성장하는 주식을 사서 있으면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또한 이제 왜 이제 모멘텀이 부재하고 무기력한 장세냐면 코스닥은 실적이 지금 나오는 주식조차도 만약에 양극재라다 그러면 그런 주식도 시세를 견인하는 게 불발했습니다. 실패거든요. 또 실적 나와서 한 번 더 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적 나온 주식조차도 다른 주식으로 시세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한 장세다. 그럼 이게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확실한 외국인이 사는 주식이나 아니면 기관이 많이 사는 주식 그쪽으로 가야만 오히려 돈이 벌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코스닥은 개인만 있기 때문에 심리가 개인이 이젠 장이 괜찮아진다. 그럼 이미 많이 올라간 장이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주식 위주로 좀 가는 게 단기로 좀 실적이 수익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시장의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전문가님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그 매력에 빠진 시청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카리스마 있는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